예, 10월 15일 화요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메타인지에 대해서 지금까지 3시간에 걸쳐 했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인지의 심, 그러니까 메타인지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메타인지를 어떻게 하면 향상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공부를 못하는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학원이라든가 이런 데 의존하지 말고 부모가 메타인지에 대해서 좀 이렇게 조력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네 번째 시간으로 네 번째 시간, 다음 시간까지 메타인지를 발전시킨 위인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메타인지적 사고의 대표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가 메타인지적 사고를 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철학사에서 메타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인물 중 한 사람입니다. 그의 사상과 대화법 그리고 그가 남긴 철학적 유산은 메타인지적 사고가 인간의 지식 추구와 자기 성찰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메타인지를 어떻게 발휘했는지, 그리고 그가 이 개념을 통해 철학적 대화와 교육에 어떤 기여를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크라테스의 가장 유명한 격언 중 하나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소크라테스가 자신이 무지를 인정하는 메타인적 시각을, 메타인적 자각을 보여주는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당시 아테네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으로 칭송을 받았지만 자기 스스로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는 것이 참된 지혜의 시작이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즉 자신이 모르는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학문의 출발점이라는 철학적 입장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의 사람들은 소크라테스를 가장 잘하는 지자라고 이렇게 지식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소크라테스 자신은 그렇지 않다.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하는 점을 깨달았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메타인지의 핵심적인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인식하고 반성하는 능력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 상제자들과의 문답을 통해서 이들에게도 자신의 무지를 깨닫게 시키려고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처음에는 자신이 알고 있다고 믿었던 지식이 사실은 깊이가 없거나 오류가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소크라테스는 상대방이 자신의 사고 과정을 돌아보고 더 깊이 있는 지식을 추구하도록 이끌었던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광장에서 젊은이들과 대화를 할 때 꼭 질문을 했습니다. 삼파법이다, 이 소크라테스의 삼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했습니다. A에 대해서 아느냐 하면은 상대방이 답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계속 질문을 해갑니다. 나중에 모른다고 할 때까지 계속 질문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상대방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모르는 거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러한 과정을 거치게 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대화와 논증을 통해서 진리를 탐구하는 독특한 교육 방법을 고안해냈는데, 이것을 소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또는 삼파법이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이 방법은 대화 상대자에게 질문을 던져 그들의 믿음과 주장을 스스로 검토하게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한 예로 상대가 자신의 지식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이를 더욱 정교하게 다듬거나 수정하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었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소크라테스는 대화를 통해서 도덕, 정의, 용기와 같은 추상적 개념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상대방이 자신이 무엇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지 또는 모르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방법을 취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질문 방식은 자신의 사고 과정을 성찰하는 능력을 요구하기 때문에 대화 상대는 단순히 자신의 주장만을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있는 성찰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메타인지적 사고의 전형적인 과정으로 자신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인식과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그 상대방에게 자신의 지식의 정도를 알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내가 무지하다 그러기 때문에 더욱더 성찰할 수 있도록 이러한 시간을 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이러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런 입니다. 이것을 소크라테스의 문답법, 질문법 또는 삼파법이다, 이렇게 사람들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활동은 결국 인간이 가진 한계를 자각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개선하려는 메타인지적 자세를 촉구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무지를 인정함으로써 오히려 더 많은 지식을 추구할 수 있었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리에 다가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더 많은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사고 과정을 이해하고 그 안에서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게 하는 과정을 요구했던 것이죠. 특히 소크라테스는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신탁을 통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할 때에만 참된 지혜를 이룰 수 있음을 강조했던 것이죠. 이것은 단순한 지식이 아닌 자기 자신에 대한 깊은 이해와 성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메타인지의 본질과도 일치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교육에서도 소크라테스의 메타인지적 접근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단순히 정보를 암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학습 과정을 스스로 점검하고 이해하도록 돕는 교육 방식은 소크라테스의 철학적 방법과 유사한 것이죠. 메타인지는 현대 교육에서 비판적 사고, 자기주도 학습,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의 핵심 요소로 강조되며, 소크라테스의 가르침은 이러한 능력의 발전에 있어서 기초가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이를 통해 더욱 깊이 있는 지식을 탐구하는 메타인지적 사고의 대표적인 모델인 것이죠. 그의 철학적 방법은 우리에게 단순한 지식의 축적을 넘어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개선하는 메타인지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었던 것입니다. 오늘은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인 메타인지적 사고를 한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하는 그런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메타인지적 사고의 대표자 소크라테스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성찰하자면은, 소크라테스는 문답법을 통해서 상대자들에게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지식,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을 성찰하고 성찰할 수 있는, 성찰하고 이해하고 무지를 깨달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방법을 취했다라고 하는 점에서 우리는 소크라테스가 메타인지적 사고의 대표자로 이렇게 일컬을 수 있다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메타인지적 사고의 대표적인 대표자 소크라테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